안녕하세요. 보소TV의 오전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말씀드릴 건데, 산재사고란 일하다 다쳤을 때를 산재사고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건데 이거를 할 줄 몰라서 사람을 쓴다든지 하면은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사람을 고용해서 하게 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도 굳이 사람 쓰지 마시고 이건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본인이 귀찮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러신 건지, 그것도 이제 내가 모르겠다, 그냥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냥 해달라 라고 하는데, 저도 양심상 걸려서 못해요. 이거를 워낙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찍게 된 건데, 산재사고 발생했어요. 예전에는 그 산재 접수를 하려면은 사업자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도장을 찍어줘야지 산재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사고 접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사업장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도 본인 일하다 다친 게 맞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오케이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자, 다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세상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어느 병원 원무과에나 다쳐서 가는 정형외과든 외과 쪽은 원무과에 산재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돼요. 서류도 거의 다 비치가 돼 있고 접수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요즘 전산 공유도 하는 병원이 많으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원무과 문 뚫고 들어가셔서 산재 담당 면담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다 있어요. 특히 이제 다쳐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조그만 병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 원무과에 직원 몇 명씩 있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하면 산재 담당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얘기 몇 마디 해보시고, 산재 접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서류 갖다 사고경이 몇 개 적고 접수 다 해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냥 우편으로 하셔도 되고, 방법이 많으니까 접수하시고, 접수가 되면 치료를 다 받으신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다쳐서 수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장애 등급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주치의가 치료 기간을 정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치료가 다 덜 끝났으면은 주치의가 치료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연장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났으면 이제 치료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종결이 된 시점에서 장애 평가를 받으면 돼요. 장애를 주치의가 평가를 해주면 그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병원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아는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는 어떻게 잘 등급 받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주치의가한테 이만저만해서 장애 신청을 하게 해달라 라고 하면, 사실 주치의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장애 써준다 한들 공단에서 다시 평가 심사를 해서 깎이거나 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무슨 사건이 있어서 좀 이 근로복지공단 장애 평가가 좀 빡빡해졌어요. 평가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주치의가 장애 등급을 평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어느 날 한번 여기로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공단 자문의들한테 이제 장애 평가를 다시 받아요. 그렇게 되면 가서 장애 평가 다시 하고, 그래서 장애 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예상한 장애 등급, 즉 내가 내 현 상태보다 아래 등급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행정소송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시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혹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 안 할 경우에 행정소송 갈 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장애 상태가 이만큼인데 요 밑으로 이제 등급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럴 때 부당하다라고 해서 행정소송 갈 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본인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저는 노무사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써서 수수료 줘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 그냥 난 돈 주고 할래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등급이 아셔야 될 부분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장애 등급이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나오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좀 저 같은 사람을 찾아주시면은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혼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산재에서 등급 받고 다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 나왔고,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재 사고 났을 때 산재 사고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위자료라든지 몇 가지 안 받은 부분을 또 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회사에다가 꼭 확인해 보세요.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에. 물론 단체보험으로 이제 충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체보험이든 그 근제보험이 가입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00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100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한 70%대 정도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사람은 아마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근제는 그 산재법하고 달리 장애 평가 방식도 맥브라이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가 방식이 조금 일반인이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근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제 뭐라고 했습니까? 근제 근로자 재해보험의 줄임말인데, 근제보험이 안 들어있다라고 하면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계략적인 거는 손해평가 해가지고 얼마를 달라고 이제 회사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내용증명을 띄워서 돈을 얼마 달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금액은 총 손해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달라.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근제보험이라든지 회사에 청구하는 부분은 과실을 상기합니다. 산재 사고는 내 과실이 없어요.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다쳤어도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삭감 없이. 근제보험은 본인의 과실을 상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산재 사고가 때 접수할 때 사고경이 적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내 과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때 안 쓰긴 하는데 내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좀 유념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회사에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공상 처리해주겠다는 말. 얘기는 들어보실 텐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회사에서 돈을 줄 테니 산재 처리하지 말자. 이게 페널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히 다쳤을 때는 회사하고 싸우기 싫고 하니까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상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공상 처리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한들 사실 산재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 금액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달치 월급 주고 끝내기, 치료비 될 테니까 공상 처리하자,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쳤다 생각하면 당연히 공상 처리하는 것보다 산재 처리하는 게 낫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용증명 띄운 다음에 회사랑 합의를 금액을 맞춰봐요. 우리가 청구한 건 이건데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합의를 할 거냐 아니면 돈을 줄 거냐 얘기해보고 안 되면, 금액이 도저히 이게 격차가 안 좁혀지면 그때 이제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때 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산재 사고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렸는데, 내 과실 따진다는 거 근제에서는, 그리고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히 위자료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안 주니까 그 부분은 또 회사에서 청구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0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거. 산재 접수하고 기본적인 거는 충분히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고,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 직원이 있으니 협의하시면서 하시되, 장애 등급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개입이 된다고 해서 사실 이 장애 등급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상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 쓴다고 해서 12급이 10급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한 어드바이스 정도만 들으시고 뭐가 몇 급이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접수가 가능하니까, 그 정도만 충분히 포털에 알아보셔도 되고 유튜브 알아보셔도 되니까 그 정도만 해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 근제 부분은 좀 웬만한 사람 쓰셔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려운데 산재 사고를 당하면 요거 한번 들으면 대충 파악이 될 거예요. 말은 빨랐지만 이 짧은 영상에 많은 걸 담았다. 그래서 이걸 일반인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난해할 수 있는데, 막상 일하다 다쳤을 때는 이 영상을 들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는 재밌는 보험 사기 사건 하나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간단하게 환기 차원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